딜러정의 신들린 구매 팁, 감동의 쓰나미, 카탈로그 읽어주는 형들, 세상 달라졌다. 아반떼. 올뉴 아반떼 팔아주세요. 싫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구매 팁 알려드릴 신차는 코드명 CN7의 올뉴 아반떼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간략히 자기소개들 할까요?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짜잔. 큐피디입니다. 짜잔. 짜잔 왜 들어가는 거야? 네, 딜러정입니다. 자, 우선 이 차의 재원이나 스펙 같은 것들은 지난번 신차 읽어주는 형들 거기서 다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 말고도 다른 좋은 매체들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 우리 채널 안 봐도 돼요? 예, 상관없습니다. 오. 이번 아반떼 트림 구성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기본형은 왜 사면 안 되는지, 둘째, 왜 모던이 주력 등급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인스퍼레이션은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각자의 추천 등급, 에디터들이 나라면 뭘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컨텐츠를 닫겠습니다. 고고! 기본형인 스마트의 가격이 1,531만원인데요. 이건 수동 변속기 기준이니까 자동 변속기인 IVT를 포함하면 시작가는 1,681만원이 됩니다. 기본형에서 눈에 띄는 장비, 기본형인데 준준형 차의 깡통 모델인데 이런 것도 달려있네 싶은 것들 곤잘로가 설명드리시죠. 네, 우선 능동 안전 기술이 전부 기본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심지어 차로 유지 보조까지 있습니다. 또 하이빔 자동으로 켜고 꺼주는 하이빔 보조도 기본입니다. 우리 아반떼 진짜 좋아졌네. 그죠? 그러네요, 우리 아반떼. 우리 아방이. 네. 또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기본이고요. 계기판 액정이 컬러로 들어갑니다. 네, 구형인 AD의 경우는 기본형 액정이 흑백이었죠. 네, 그리고요. 뒷좌석 분리형 헤드레스트도 기본이고 스티어링 휠 텔레스코픽도 추가됩니다. 후방 주차 센서랑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후석 승객 알림도 있습니다. 오디오는 블루투스도 됩니다. 네, 분리형 헤드레스트는 준준형 차는 물론이고 중형차 기본형에서도 또는 낮은 등급에서도 일체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이번 K5가 컴포트 옵션을 넣지 않으면 그렇게 일체식으로 나왔었고요. 네. 근데 올뉴 아반떼는 분리형인 게 아주 반갑습니다. 다만 가운데 좌석은 아예 헤드레스트가 없는데요. 이거는 폴딩 시트를 적용하면 가운데에도 달려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근데 뭐 뒷자리 가운데는 사실상 앉을 일이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준준형차 기본 모델은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 쓰는 일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아반떼는 뭐 당연히 그런 차별 없이 전부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AD는 낮은 등급 모델에서 주간주행 등을 누런 꼬마 전구를 썼었는데 올뉴 아반떼는 전부 LED로 통일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기본형이 참 저렴하고 또 많은 게 달려있어서 나 그럼 기본형 살래 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꽤 있죠. 네, 뭐죠? 기본형은 일단 운전대가 무조건 우레탄입니다. 그래서 핸들 열선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열선 시트요? 네, 안 돼요. 또 전동 접이 미러랑 스마트 키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센스도 못 넣고요. 선루프도 못 넣습니다. 저는 곤잘로 지적 중에서 열선 시트를 절대 넣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가장 좀 아쉽더라고요. 좀 센데요 이건. 네. 그리고 이건 좀 소소해서 곤잘로가 뺀 거 같은데 선바이저 거울은 있는 대신 조명이 없고요. 그리고 휠 사이즈가 최대 큰 게 15인치인 점, 그것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본형을 한마디로 말하면 250만원 내놔 트림입니다. 부재. 왜냐하면 25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이드미러 전동접이도 안 되고 스마트키도 절대 안 돼요. 250만원짜리 인포테인먼트 내비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넣어야만 내비는 당연히 들어오고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이 함께 딸려오는 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묶어놨기 때문에 기본형에서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접기 싫고 키 돌려서 시동을 걸기 싫다면 무조건 250만원 너네 내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사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약간 1,000만원대에 팔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스마트키만 따로 빼서 한 40만원 정도에 구성할 수 있고 뭐 소울이 이런 식 아니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전동 접이 미러 같은 경우도 별도 옵션으로 뭐 컴포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AD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 이번 아반떼는 그렇게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아예 그냥 기본형 사지 말라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본형은 이런 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영업용차로 쓴다거나 그냥 철저히 혼자 타는 세컨카라 옵션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 그러면 기본형에다가 25만원짜리 인조가죽 시트 넣으시고 55만원짜리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있잖아요. 네.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 되는 거, 그거 넣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면 익스테리어 디자인 1 이게 45만원인데 이것까지 하세요. 이거 안 넣으면 휠이 그냥 스티릴로 나오니까. 네, 뭐 테일램프 LED도 따라오죠. 자, 이렇게 사면 1,806만원입니다. 와우. 근데 진짜 싸긴 싸네요. 네, 다만 이렇게 사면 다 좋은데 시트 열선 없고 스마트키 없고 사이드미러 손으로 접어야 한다는 거. 네, 이 정도 불편만 감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편이 너무 무시하기엔 큰데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내 차면. 어차피 아반떼고 뭐 소형차니까. 수동으로 한 대 들이시는 게 파란색.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 같고요. 대부분의 소비자들께 스마트를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추천하면 진짜 욕먹기 딱 좋거든요. 진짜. 네. 사실 모던을 보시면 아실 텐데 가성비가 스마트보다 되려 모던이 좀 더 나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모던 넘어갈게요. 네. 중간급이라기보다 사실상 좀 유일한 판매 트림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자, 모던 값이 네, 1,899만원입니다. 스마트보다 218만원 비쌉니다. 네, 근데요, 이 모던이 스마트의 황당했던 아쉬움을 전부 없애놨어요. 왜죠? 열선 시트가 드디어 기본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통풍도 기본이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헨따도 기본입니다. 헨따. 짱.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선바이저 조명도 생기죠. 네. 이것들만으로도 모던 넘어올 만한 가치는 충분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 스마트는 250만원짜리 내비 옵션을 넣어야만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와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됐잖아요. 네. 근데 모던은 이게 기본입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기본이고요. 오, 프로토 에어컨.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그냥 125만원어치 옵션들이 기본화되어 있는 셈이에요. 거기다가 25만원짜리 인조 가죽 시트 그리고 15인치 알루미늄 휠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곤잘로가 모던이 218만원 더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모던하고 스마트의 갭이 현저히 줄어버리는 겁니다. 125만원어치 옵션하고 25만원짜리 인조가죽 시트 그리고 15인치 알루미늄 휠. 알루미늄 휠은 이게 한 20에서 25만원 정도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스마트와 모던의 갭은 50만원 언더가 되는 겁니다. 250만원짜리 내비를 강제로 안 넣어도 되고 50만원 언더의 갭에 1열 열선 시트와 운전석 통풍, 핸들 열선까지 주니 스마트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도 깔끔하네요. 깔끔. 근데 이건 사실 모던이 좋은 게 아니라 스마트가 나쁜 거 아니에요? 대비해서?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기본형을 최대한 적게 팔기 위해서 기본형 옵션을 패키지화하고 열선 시트 같은 거 빼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럼 모던은 함정 없는 거예요? 우선은 휠이 좀 약간 양자택 휠이에요. 16인치 휠이 아예 선택이 안 돼요. 무조건 기본인 15인치나 옵션인 17인치로 가야 되고요. 또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이라 천연 가죽이 아예 안 되고요. 스마트는 인포테인먼트 라이트가 됐잖아요. 55만원으로. 네. 근데 모던은 모니터를 넣으려면 무조건 125만원짜리 내비를 해야 됩니다. 선택권이 축소된 거죠. 마지막으로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100만원짜리 스마트 센스에 묶여 있어서 그걸 안 넣으면 예전처럼 그냥 드르륵 하는 핸드 파킹 브레이크로 나온다는 점. 함정이 너무 많은데요? 스마트보다 함정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거의 지뢰밭. 지뢰밭. 근데 보스 오디오도 못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보스 오디오는 플래티넘 플러스에 있고요. 다만 더러운 점은 그게 또 125만원짜리 내비를 넣고
추가로 75만 원을 내야만 하는 게 좀 함정이죠. 200만 원 더 써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전자식 계기판도 내비랑 같이 묶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장사 잘하죠. 잘한다. 그러면 모던에서 추천 옵션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를 안 넣으면 아예 모니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후방 카메라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125만 원짜리 내비는 필수 같아요. 또 취향에 따라서 전자식 계기판이 좀 싸게 나왔잖아요. 40만 원으로. 네. 나 이거 있어야 돼 이거. 네, 이거 추가하시고요. 스마트 센스도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컴포트 1하고 2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추가하시고, 아마 컴포트 1 같은 경우는 뭐 전방 센서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많이 있어가지고 좀 추가들 많이 하실 것 같네요. 결국 뭐 한 2,100만 원에서 2,200 정도는 써야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또 다 넣고 보니까. 그렇죠. 만만치 않죠. 이제 평균 판매가가 AD보다 많이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자,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 갈게요. 이건 간단하고 빠르게. 자, 모던보다 493만 원 비싼 2,392만 원이죠. 네. 근데 모던의 여러 선택 옵션 중에 썬루프하고 17인치 휠 빼고 전부 다 기본으로 그냥 달아줍니다. 그것들의 총합이 537만 원이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냥 다 더하면. 근데 493만 원이 비쌀 뿐이니 모던에서 옵션을 전부 넣어서 사실 분이었다면 오히려 44만 원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죠. 있어. 있을까?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네. 인스퍼레이션만 천연 가죽 시트고 16인치 알루미늄 휠도 기본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17인치 휠의 옵션가가 모던보다 20만 원 저렴한 30만 원이고요. 에어로타입 와이퍼랑 크롬 윈도라인 몰딩 하단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것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아반떼 에어로타입 와이퍼랑 창틀 하부에 크롬 몰딩이 있으면 그거는 인스퍼레이션인 거겠죠. 근데 그거 나와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면 뭐 한 10만 원 들겠네요. 10만 원 나들 거. 아무튼 결론은 모던에서 모든 선택 옵션을 다 넣을 바에야 차라리 인스퍼레이션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 값도 싸고 심지어 천연 가죽 시트랑 16인치 휠도 주니까요. 근데 그럴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는 거. 약간 현대도 아반떼인데 인스퍼레이션이 얼마나 팔리겠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각자 추천 등급 한번 말해 볼까요? 저희 또 오랜만에 복귀하신 선생님부터. 저는 뭐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모던에 내비 넣으시고 스마트 센스 넣는 거 추천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컴포트 1이나 2 그냥 추가하시는 거 권해드릴게요. 스마트가 좀 엉성해서 이런 구성이, 제가 말씀드린 구성이 제일 많이 팔릴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곤잘로는요? 저는 모던의 인포테인먼트 내비랑 그 전자식 계기판 그거랑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팔 때 LED, 조금 LED 헤드램프. 네, 대팔 때 리세일 밸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네. 아반떼급에서는 LED 헤드램프의 유무가 그렇게 중고차 값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영향을 줬지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거. 네. 저도 뭐 모던에다가 근데 좀 많이 넣을 것 같아. 옵션을 그 전자식 계기판에다가 오토홀더도 필요하고 네, 후방 모니터도 필요하고 인스퍼레이션 가시겠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인스퍼레이션. 약간 썬루프도 있으면 좋겠고, 왜냐면 지금 내 없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 인스퍼레이션 좀 약간 탐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랜저라면 왜 갑자기 안 나지 않아요? 아반떼 지금 2,500을 쓰겠다는 거잖아. 123마력짜리 아반떼. 그래도 소형 SUV 2,700 주고 사는데 그래도 나름 메리트 하긴 있잖아요. 요즘 또 소형 SUV가 워낙에 비싸가지고. 워낙에 값이 다 올라가니까. 약간 생각보다 좀 가격이 싼 것 같아. 소형 SUV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2,700 언더잖아요, 그죠? 보는 사람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나 봐요, 값이. 난 엄청 비싸다고 느꼈어요. 아 그래요? 난 딱 1,80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AD 모던 초이스가 되게 쌌잖아요. 모던 초이스? 밸류 패키지인가?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저만의 추정에 기인한 팁을 드리자면, 오. 일단 지금 오늘 출시됐잖아요. 오늘이 4월 7일인데요. 오늘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재고차 중에 안 팔린 차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재고 털이범. 네, 굳이 뭐 지금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뭐 특이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재고차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등급이 사실상 그냥 모던 하나라고 봐도 돼요. 모던에서 선택 옵션 알아서 넣어가지고 사라 뭐 이 정도 느낌인데 아반떼 판매가 조금 이제 꼬꾸라질 때가 올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초기 수요가 다 충당이 되고 나면 꼬꾸라질 때가 올 건데 그때가 되면 곤잘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뭐 스마트 초이스 같은 그런 초이스 등급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차가 다 그렇지만 나오자마자 사서 신차로서의 어떤 즐거움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가성비로 접근하신다면 그냥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세요. 네. 맞아. 돈 쓸 줄 아는 남자. 진짜. 곤잘로도 사실 코나 출시되고 한 1년 반, 2년 지나고 나서 엄청 싸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제 등급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등급이라서. 네, 예전에 코나는 사실 막 2,400 이 정도 줘야 됐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며 차값도 신모델이 나오면 점프하지만 또 연식 변경되면서 가성비는 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꿀팁이다. 그렇죠. 끝. 고생하셨습니다.